제 주변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론 머스크를 두고 굉장히 멋지다고 평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머스크를 진짜 엄청 극혐합니다. 물론 이건 제 주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 입장에선 대체로 좀 결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동경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로 우주 산업을, 테슬라로 자동차 산업을 혁신했죠. 그는 경쟁에서 이겼고 세상을 바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좀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잖아요. 머스크의 또라이 같은 행동을 좀 유치하고 소시오패스처럼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피셜입니다 해봅니다. 그리고 또 사생활도 문란하고 성공을 위해서 가정도 신경 쓰지 않는 워커홀릭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 입장에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 떡밥을 좀 길게 갈았죠. 테슬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면 머스크를 이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테슬라가 AGI와 미래의 패권에 가장 가까운가라는 주제에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야망과 가정은 둘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토스의 이승건 대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대소사를 챙길 수 없을 겁니다.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갈 수 없고 응급실에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회사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굿나잇 키스를 매일 해준다면서 성공한다? 거의 어려운 일이고요.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네, 그럴 수 있죠. 테슬라의 AI 책임자 아쇼크 엘리스와미가 얼마 전에 테슬라는 웨이모에 몇 년 뒤처져 있다라고 말했을 때 구글 주주들은 막 환호를 했었죠. 그거 봐라, 이건 내 말 맞지? 카메라만 쓰는 테슬라 사기야. 대부분의 언론들은 웨이모에 몇 년 뒤처졌다 이걸로만 헤드라인을 구성을 했죠. 하지만 카메라 접근 전략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는 그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뒷문장은 생략되었죠. 기자분들도 어그로를 끄신 거죠. 이 게임의 승패를 가리는 진짜 규칙은 일론 머스크의 성공의 핵심인 제1원칙 사고에 있습니다. 제1원칙 사고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분해를 하고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본질에서부터 추론하는 거예요. 머스크는 로켓의 실제 소재들을 찾아보고 시장에서 사면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로켓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알게 됐고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죠. 자, 이 1원칙으로 자율주행을 바라봅시다. 웨이모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내비게이션과 GPS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차를 안전하게 운행시킬까? 이거잖아요. 그들은 기존의 기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택했어요. HD웹을 만들고 라이다를 추가했죠. 이거는 게임의 근본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맵팩을 써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머스크는 판단했어요.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머스크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려면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시스템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 두 번째, 인간은 두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뇌로 처리하여 판단한다는 것. 그렇다면 가장 범용적인 시스템은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하는 거예요. 즉 카메라랑 뇌만 있으면 충분하고 라이다와 HD맵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1원칙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그들이 현실 세계라는 가장 거대한 실험실을 거의 독점을 한 것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진짜 강점은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매일 현실 세계에서 실패를 겪으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방대한 실패의 집합이 결국 AI를 완성시킨다는 점이에요. 웨이모가 제 아무리 완벽한 주행을 하더라도 폭설 속에서 시골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마주친 테슬라의 데이터를 따라오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웨이모가 연 6,500만 킬로미터 정도의 데이터를 쌓았다고 하지만 테슬라 차량들의 누적 주행 데이터는 이를 훨씬 더 상회하며 단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예요. 이미 16억 킬로미터를 넘었거든요.
흥미롭게도 과거에 라이다 기반 방식을 택했던 현대차가 지난 2025년 3월 28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 AI를 공개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현대차에 인수된 포티투다시라는 회사가 자율주행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현대차가 지금 라이다랑 HD 맵 방식의 미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실전의 전장의 한가운데서 AI를 발전시키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동맹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제 도로에서의 데이터는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제 일원칙으로 본다면 테슬라의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도로 위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 누가 더 믿을만한가 이렇게 부르면 웨이모 아닌가? 이것도 맞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누가 이길 것인지 그 승패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포스텍에서 AI와 통신을 연구하는 저희 하이젠버그의 에루드님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웨이모가 고정밀 맵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특정 지역 내에서는 테슬라보다 더 낫습니다. 에로드님께서 CS 참관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했을 때 수많은 웨이모1 차량들이 실제로 도로를 누비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 탑승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국의 일부 택시 기사님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이모 차량이 HD 맵이 구축되지 않은 초행길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선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애초에 처음 본 환경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길을 찾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웨이모는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면 차선 유지 보조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그런 일반적인 ADAS 수준의 기능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지역 내일지라도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의 형태가 변경된다면 HD맵의 정보랑 실제 환경 간에 불일치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웨이모는 지속적으로 라이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HD맵을 최신 상태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웨이모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수잖아요. HD맵은 데이터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차량에 모두 저장하기 어렵고 주로 서버에 저장된 맵을 스트리밍 받거나 아니면 참조를 합니다. 차량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랑 서버의 HD맵을 비교해서 현재 차선, 주변 장애물의 유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는 10,000개가 넘는 엔비디아 GPU로 구성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 500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해상도 카메라 8대에서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가 용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 번에 훈련 주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셋의 크기만 하더라도 약 157만 기가바이트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대한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다른 종류의 센서 정보를 추가로 또 융합하려고 하면 AI 모델의 복잡성과 서버의 연산 부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라이다나 레이더를 안 쓰려고 하는 거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되뇌피질 구조를 모방한 모델을 설계하여 훈련을 합니다. 1280 곱하기 960 36Hz의 인풋 영상은 레그넷과 레즈넷이라는 것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백본을 통과해서 이 결과가 각각 차선 인식, 신호등 인식, 물체 인식 이런 작업들에 최적화된 모델로 이루어진 하이드라넷을 통과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후두엽으로 사물을 보고 측두엽으로 언어를 듣고 전두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이걸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풀기에는 내용이 좀 많고 어렵잖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유로 멤버십을 통해서 풀어놨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런 분들의 인사이트 궁금하다면 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자율주행 컴퓨터를 인간의 뇌처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엔진 부품처럼 AI 모델을 따로따로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머스크는 그 모든 기술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AI 생태계, 즉 하나의 데이터 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지가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수백만 대 이상 깔아놓은 것도 자율주행 데이터를 미친듯이 모으는 것도 모두 현실 세계에서 학습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만 생각한다면 100년 전에 마차를 만들던 사람이 포드의 자동차를 보고 말없는
신기한 마차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풀셀프 드라이빙을 통해서 개발된 AI는 운전을 위한 AI가 아니라고 해요. 현실 세계와 작용하는 피지컬 AI죠. 이 AI의 진짜 목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일지도 몰라요. 자동차는 AGI를 위한 완벽한 데이터 수집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얻는 수익은 AGI 개발이라는 진짜 목표를 위한 그런 분자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야망의 크기랑 또 이제 가정을 좀 비교를 했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안락한 가정을 희생을 했고 세상의 비난들을 연료로 삼아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거 다 개소리고 그냥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또라이 같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냥 일론 머스크에 빠져가지고 야 역시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던진 혁신가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트럼프랑 막 10대 여학생도 아니고 막 싸우는 거 보면 X에서 진짜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런 일론 머스크 리스크를 제외하고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사실 테슬라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의 비전 기반 방식은 본질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시야가 물리적으로 가려진다거나 극단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안개가 짙다거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너무 어둡다거나 이런 환경에 놓인다면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라도 성능 저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이 전 세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분명 뛰어난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 지역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나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웨이모의 서비스 확장 방식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지도와 같은 기존의 인프라가 있더라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특수 차량이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맵을 구축하고 유지하겠습니까? 이 막대한 투자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과연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있을지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안보상의 이유로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에서는 해외 기업이 국내 도로를 측량해서 HDV를 만든다. 현재 시간 기준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역시 유사한 규제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도 중국 내에서는 구글 지도 대신에 현지 지도 업체랑 별도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처럼 각국의 규제라든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HD 맵의 의존도가 높은 웨이모의 글로벌 확장성은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웨이모의 서비스 형태는 무인 택시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상단에 그 거대하고 복잡한 장치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제 자기 차에 그렇게 택시처럼 눈에 띄는 센서를 장착하고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디자인이 안 예쁘잖아요. 장난 같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업자분들은 테슬라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시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AGI의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의 예측 불가능성, 실패랑 변수, 그리고 수많은 돌발 상황 속에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혁신의 시작일 겁니다. 왜냐하면 AGI의 본질은 실험실에서만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이미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량들에 풀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카메라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고 각국의 법적 규제가 만약에 정비가 된다면 테슬라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즉시 전 세계 수백만 대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AI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에만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풀셀프 드라이빙 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강력한 비전 인식 능력,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 도조 같은 자체 AI 인프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의 핵심으로 적용할 겁니다. 이는 테슬라가 진짜 우리가 AGI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음이 너무나 여실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일론 머스크는 빠른 시일 내에 또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겠죠. 테슬라의 주식은 또 크게 요동치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역사는 늘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바로 그런 미친 또라이들에 의해서 쓰여져 왔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테슬라의 진짜 가치가 재무제표나 자동차의 판매 대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다음 진화를 설계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미래가 그냥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지만 차라리 그 미래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